자,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에 지금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 임시 회의를 소집한 건데 재판 독립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이 회의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의미 있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의미가 반감되게 운영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의제 선정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공지한 의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건 안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에 따라서 사법 신뢰가 낮아진 이 부분도 넣었다는 것은 그 해당 특정 재판에 관련돼서 회의 주제로 한다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한 겁니다. 예컨대 관련 규정에 보면 이건 사법행정, 예를 들면 뭐 재판기를 어떻게 잡고 배당이 어떻고 이런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권 독립인데 지금 전체적인 사법부의 사법과 처한 환경을 보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누가 조성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럼 그 사법권 독립 침해를 위한 그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입장을 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낸다 그러면 저는 법관회의가 원래 있던 취지에 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수의 법관들의 의견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방식의 회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70명은 반대했고 그다음에 20몇 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집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소집을 하고 의안을 내서 그걸 논의한다는 건데 그 부분도 아마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 가지고 대다수의 법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의제 선정과 결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짚어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관 대표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판결과 관련된 입장, 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왜 개최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유는 지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대표분들께서 회의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대표 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번 대표 회의는 항상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번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그런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한 그런 입장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는 아마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삼권 분립과 사법 붕괴를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만약 이번 회의가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부 압력에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영 의원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 법관들, 특히 판사분들은 모든 재판에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룸사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조희연 대법관의 이렇게 졸속 어떻게 보면은
사법의 정치화 네. 그리고 정치 개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사들의 신뢰가 상당히 깨져버렸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판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법관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법관 대표 회의요. 결국에는 자정작용을 하고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판사들의 신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그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회의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는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이런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심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정작용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발언 기회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요. 계속되고 있었죠. 민주당에서 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요것에 대해서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윤여준 위원장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지금 대법관 회의에 대해서 법관 회의에 대해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윤여준 위원장의 말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이것을 처음에 입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 법사위 간사예요. 네.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무 상의도 없이 했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이 법안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논란을 일으키니까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후보와 네. 위원장이 저렇게 차별화를 한다고 보고 네. 조금 전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저는 이게 왜 지금 열려야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것을 법관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했을 때 그 대표가 국제인권법연구원 출신 판사라고 했었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은 열기로 한 것은 네. 조희대 대법원을 비난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취지가 좀 달라져서 좀 섞였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이야기하고 청문회도 열고 고발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하겠다는 게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네. 왜 대선에 개입하느냐? 공정성. 법원의 공정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등법원이 이 대선 기간 중에 파기환송심 날짜를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왜 대선에 개입을 하느냐 해서 그 뒤로 밀었잖아요. 판사들에게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 심지어 그것의 판결도 못 열리게 했어요. 재판도 못 열리게 한 겁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지금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 회의를 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 이게 과연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공정성 때문에 재판도 아예 못 열게 하고 지금은 법관 대표자들이 또 여기에 와서 어떤 정치적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아하. 그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